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전략 후강을 나타냈습니다. 굉장히 견조하네요. 오늘 마감 현황 보면서 내일의 대응 전략 세워봅니다. 오늘은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주식소녀님도 안녕하세요. 어제 나온 전문가는 7월 서머랠리 있다. 네. 3분기에 많게는 2,500까지도 볼 수 있다. 주식 비중 보유하자라는 의견을 준 바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7월 이후 이 3분기 증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3분기라 그러면 이제 7, 8, 9, 9월까지인데 네. 일단 9월까지 사실 지금 시장 스타트가 2009년 9월이니까 대략적으로 만 2년째 접어드는 거죠. 24개월 정도. 근데 보통 우리가 경기론을 논할 때 24개월이면 어떻게 보면 사이클상은 약간 이제 고점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물론 앞으로 3분기만 2,500포인트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뒷받침이 돼줘야 되는데 가장 결정적으로 아직도 유럽 리스크라든지 또 경기에 대한 리스크는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글쎄요. 제 생각은 좀 바로 갈 것 같지는 않고 향후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만은 조금은 더 어떤 그 2,000포인트, 2,100포인트 있을 바닥 다짐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너무 장밋빛은 물론 항상 시장 올라올 때는 장밋빛을 가지는 건 좋은데 그래서 2,500이라는 숫자를 지금 논하기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좀 성급하다. 지표는 조금 확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를 했던 반등이 나오자 실제로 좀 고민스러운 구간입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바로 간밤에도 유럽의 악재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유럽에는 그리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디스가 포르투갈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 오늘 아침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그런데 코스피가 선방했습니다. 네, 굉장히 선방을 했는데 역시 외국인들의 힘인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제목이 유럽에는 그리스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사실 ELM SS에서 한번 이 전략 부분에서 멘트를 해드린 부분입니다. 자, 전일 국제 신용평가가 S&P 국제 로버버 방안은 사실상은 디폴트다라고 선언하면서 분위기를 싸게 만들었는데 또 오늘 새벽에 끝나서 또 미국 증시는 무디스가 이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 등급을 이 정크 수준으로 강등했다고 하는데요. 이 정크 펀드라는 게 거의 쓰레기 차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굉장히 평가를 절하를 해버렸습니다. 포르투갈의 국가 신용 등급은 그래서 BAA1에서 BA2로 이제 4단계나 하향이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요, 오히려 5월 제조업 지수 수주가 0.8% 상승을 하면서 경기가 좀 나아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역시 아직까지 글로벌 증시의 발목을 잡는 부분은 이 유럽에 대한 재정 위기의 문제인 것 같고요. 네. 또다시 우리가 6월 말일 트리플 위칭이 아니라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잘 보인 다음에 7월 효과를 무슨 선머랠리를 기대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다가 지금 갑자기 또 찬물을 끼얹은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는 또다시 그리스 문제가 부각이 되고 또 그리스 문제가 해결될 즈음 되면 또 미국의 때 또 경기 위기가 나오고 아직까지 이런 변동성 구간이 굉장히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바로 이런 부분은 사실 오늘 수급에서 보시면 사실 저는 내일부터 이제 개인들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개인들이 매수가 들어왔고 또 기관들은 이때가 이제 타이밍이다라고 해서 열심히 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과연 지금 발을 이렇게 담가야 되나 아니면은 빼야 되나 이런 굉장히 고민되는 구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판단으로는 결론적으로는 아직까지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개인들이 오전에 굉장히 많이 들어오다가 또 증시가 다시 오르자 조금 더 매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굉장히 고민스러운 시점이라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인데요. 해결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해결요? 네. 시장에 대한 이야기겠죠? 네. 지금 보면은 장이 이제 저는 이제 수급을 상당히 중요시하는데, 사실 뭐 경제 지표도 중요하고, 대외 이벤트도 중요한데, 이번 장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관이 먼저 당겨줬고, 그리고 2,100포인트 올 때부터 외국인이 IT 쪽이라든지 낙폭 과대 종목을 당겼기 때문에 지금도 오늘도 외국인은 주식을 샀습니다. 물론 오늘 기관 쪽이 보니까 팔았는데, 한 1,500 이상 팔았는데 대표적인 창구가 투신 쪽이더라고요. 아무래도 IT 쪽에 좀 집중되는 게 있고, 오늘 외국인이 IT를 샀는데, 내일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처음 매도죠. 약간은 일단은 리스크를 줄이자는 차원에서 조금 정리를 했던 것 같고, 여전히 이번 장 자체가 수급이 우위란 게 말씀드린 게 저희가 트리플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외국인이 주식을 사주면서 베이시스를 잡아줬고, 그것이 선물 시장 그리고 프로그램 시장까지도 당겨줬기 때문에 이번에는 완전 돈으로 올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이, 이번 장의 특징이 지수가 갭으로 올라왔고 조정이 없었거든요. 오늘도 실제적으로 종가상 글쎄요, 저도 한번 대략 종합주코스 5포인트 정도는 마이너스 나도 양호하다 생각을 했는데, 네. 오히려 플러스로 마감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승 탄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업종으로 봤을 때도 오늘 장이 여전히 뭐 건설주 좋았고요, 보험주도 좋았던 것 같고, 조선주는 뭐 오늘 이슈는 있었습니다만은 그 현대중공 외에도 여타 조선주들의 반등이 좋았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내수주라 할 수 있는 종목이 좀 좋은 상태에서 전기전자만 약간은 일시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흐름 자체는 일단 조금 더 상승으로 열어두자,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 굉장히 일찌감치 이런 상승장에 참여를 잘했네요. 그렇죠. 이번 사실 기관의 이제 영향력이 실제적으로 지수가 2,000포인트를 넘어서고 나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기관은 이제 여러 가지 있겠는데, 지금 뭐 국민연금 쪽에서도 연내 계속적으로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추세고, 개인 투자가도 계속 펀드는 팔아서 그 자금이 다시 기관 쪽으로 돌리면서 하기 때문에, 예전에 우리가 2,000포인트 밑에 있을 때의 기관의 자금력보다는 지금의 기관의 자금력은 오히려 외국인과 맞먹을 정도로 상당히 파워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의 이 수급 아주 중요한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하락을 방어했던 역할을 주로 했던 기관들이 이번 증시 상승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끌어올려줬고요. 이제 갭상승을 나타내면서 아주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였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더 상승은 열려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가 아마 내일이죠. 네. 그러면 IT 업종의 변동성에 아마 주목이 되겠네요. 아까 수급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기관들이 좀 IT를 오늘 좀 팔았던데요. 기관들이 좀 내비건성이 있습니다. 금방금방 팔아요. 지금 외국인들 솔직히 외국인 자금도 미국계, 유럽계는 좀 냄비죠. 빨리 팔아요. 빨리 파는데 이 미국이라든지 아랍 쪽은 좀 기계소입니다. 기관은 특히 제가 기관을 약간 까는 게 아니라 이 투신 쪽은 이제 펀드죠. 펀드 쪽이 많고 보험이나 연기금 상품은 좀 괜찮은데 좀 빨리 파는 애들이 보면은 투신이나 증권 상품들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빨리 팔고 아무래도 어차피 내일 삼성전자 뚜껑 열리면 뻔합니다. 대략적으로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이번에 영업이익은 4조 원이 못 미친다. 대략적으로 그런 컨센서스 나오는 상황이고 물론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지금 80만 원 이탈하 나와서 어제 1,000원 모자라는 89만 9천 원을 찍고 밀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기관의 입장에서 매도 물량이 잠깐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삼성전자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올라가지 못하지만 내일이 약간 분수령이 될 수가 있는데 긍정적인 분수령을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상 빠질 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주도 업종 한 가지 대표 종목을 꼽자면 이순목 주임님께서 삼성전자를 꼽아준 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잘 견뎌서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런데 아마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삼성전자보다 뭐 잠시 뒤에 오늘 뜨거운 감자였는데 이제 하이닉스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좀 주인을 잘 만나서 삼성전자 못지않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수익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잠시 후에 하이닉스 얘기 더 해볼 거고요. 그렇다면 우리 투자증권 정재훈 대리 연결해서 오늘 시황 포인트 더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오늘 한 5포인트 정도 약세,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어도 굉장히 양호한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의외로 상승 마감되니까 판단하기가 더 쉽지 않아졌습니다. 예, 사실 그 2140선하고 60선이 가장 중요한 또 저항선입니다. 예전에 2040선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하방선이 2040선이 중요한 지지선이었다면 2040에서 60에서 안에 들어가는 부분이 상당히 큰 저항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이제 종가로 2170으로 끝났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돌파가 생각보다는 쉽게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최근 그 차트상으로 봤을 때 2070선을 그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요. 예전에 이제 4월 말하고 5월 중순에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갭이 발생하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메꾸게 되면은 2200까지는 한번 도전할 만한 그 기술적인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 후반에 미국 시장이 오히려 도와준다면은 오히려 쉽게 지수 자체는 끌어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수급들을 보면은 뭐 외국인이 현물을 좀 꾸준히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번 이제 월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직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현물 쏟아내기 보기보다는 그거보다는 잽을 지금 날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까지는 좀 간을 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싶고요. 또 하나 이제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비차익 매수가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입니다. 비차익 거래는 계속 말씀드린다만
바스켓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제 사서 모으는 이제 그런 전략인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계속 매수 이어진다는 것은 외국인이나 이쪽 관련 쪽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연기관 같은 경우도 최근 말씀드렸다시피 2040선 저점 찍었을 때 이후로 계속해서 매수를 꾸준히 하고 하면서 이제 수급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외국인들 업종별로 보면은 이제 화학하고 철강, 전자, 운수장비 쪽을 좀 매수를 했고요. 기관도 이제 중복되는 부분은 화학 쪽 매수를 한 부분이 있고 금융 쪽을 같이 매수해서 업종별로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오늘 그 강세의 배경의 또 한 가지는 미국 시장이 빠져야 할 자리에서 어느 정도 버텼다는 점인데요. 사실 한 주 동안 급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정을 줘야 될 자리에서 어느 정도 잘 버텼다는 점은 그만큼 미국 시장이 상당히 생각보다는 센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추가 상승도 훨씬 더 열어두는 쪽이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시장 오늘 이제 새벽에 비농가 취업 그 일자리수 발표가 있습니다. 예상치보다는 2배 정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어차피 실망만 시키지 않는다면은 다시 한번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데 보탬이 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미국 시장이 강하게 빠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모습은 우리나라 시장에도 버티는데 큰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그러니까 하창봉 팀장님과 정재훈 대리님께서 빠질만한 자리에서 버텼기 때문에 오히려 더 탄력적일 수 있다라는 공통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정재훈 대리께서 2040 좀 잘 지켰으면 좋겠다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100포인트나 넘게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이번에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하이닉스 인수전이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주인을 잃고 지금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하락했던 현대중공업은 부담을 덜고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혹시 이 M&A에 이슈에 나는 관심이 있어서 이런 파도 타기를 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매매 힌트를 주실 수가 있나요? 못 드리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갑자기 현대중공 분위기 다 한다 해놓고는 하룻밤새 안 한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돈만 있으면 하이닉스 인수하고 싶습니다. 사실 말이 아니라 제가 돈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근데 하이닉스 인수를 지금 왜 이렇게 나오냐 하면 인수 자금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아시겠지만은 하이닉스는 반도체이기 때문에 수조 원을 들여서 인수를 하고 나더라도 매년 조 단위의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게 이 반도체 산업이다 보니까 국내 굴지 기업들이 쉽게 하고 싶어도 하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다 보니까 참 이 하이닉스도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가 비중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다 보니까 마음이 좀 아픕니다. 어제까지 분위기 그렇게 좋다가 오늘 좀 빠졌는데 일단은 현대중공업에서 이번에는 참여 안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래소에서도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기업들 STX나 LG, 효성 이런 종목들을 좀 들어는 왔는데 실제적으로 국내 이 하이닉스 인수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쉽게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기업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대략적으로 제가 만약에 어떤 우리나라 총수나 되고 재계에 있다면 그래도 건드릴 수 있는 회사를 본다 그러면은 회사만 봤을 땐 LG라든지 오히려 포스코 이쪽이나 현대차 했죠. 요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여타 그룹들은 실제적으로 자기네들 지금 먹여 살기 힘들어가지고 쉽게 못 건드리거든요. 그런데 오늘 또 이상한 STX 조선해안인가요? 루머가 돌아 주가 빠지는 이런 흐름이 나오는데 일단 하이닉스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리하면 각설이 길었죠. 일단은 인수 불확실성이 IT 경기 다 무시하고 오늘 몰매를 맞았다고 간단히 정리를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하이닉스 주가는 오늘 만약에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보유를 하시고 오히려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하이닉스 주가 최근에 빠진 흐름은 3파동으로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3만 원 밑에 가격은 어떻게 보면 인수 모멘텀이 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금 IT 경기는 물론 경기는 안 좋습니다만은 지금 삼성전자의 상승세 그리고 IT 경기에 대한 반등 모멘텀만 봤을 때는 재차 반등을 해야 된다.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겠고 또 어차피 다시 이제 인수할 사람 없어진 판에 더 이상 나쁠 게 또 뭐 있습니까? 하이닉스 인수 어제 오늘 이야기도 아니고 제 개인적으로 제가 2000년 초반인 거예요. 하이닉스 700원 할 때도 매매를 해봤는데 정말 이 종목은 끼가 있는 종목이고 만약에 실적이 턴어라운드 된다 그럴 때는 상당히 잘 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25,000원 하방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인수 불확실성이 오히려 호재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는 시점이기도 했군요. 자,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IT 전반적으로 얘기를 살펴볼게요. 내일 삼성전자 잠정 실적치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어닝 시즌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문제는 이제 LG 3인방, LG전자와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까지 2분기 실적 전망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나머지 IT 종목들도 좀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팀장님. 예, 이번에 뭐 시장에 FM 가이드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이 IT 중에서 반도체하고 LCD는 여전히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소나기도 내리고 계속 실적이 좀 안 좋았다는 게 수치로도 증명이 됐고요. 대표적으로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지금 KIFRS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번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70% 감소한 25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반대쪽으로 요새 스마트폰 인기도 많습니다만은 이 태블릿 PC하고 스마트폰 쪽은 오히려 선방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은 반도체나 LCD는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AM, OLED 관련이나 2차 전지 쪽은 좋았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뭐 2차 전지 쪽은 솔직히 LG 이노텍과 딱 반대쪽에서 보면 삼성 SDI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삼성 SDI는 지금 내놓는 이야기 자체가 한 890억 정도 이야기하면서 한 7%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다고 그러는데 이 IT 종목들도 일단은 약간은 흐름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면서 간단히 정리했을 때 어떻게 보면 반도체 LCD는 여전히 조금 안 좋다 이렇게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AMOLED 좀 그나마 너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선방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닥의 대표적인 게 AP 시스템 같은 경우 한 달 내내 그게 이제 삼성에서 투자한 회사거든요. 한 달 내내 한 13,000원 있다 어저께 한 3일 전부터 15,000원으로 뻥 뛰어버리는 이유가 있었는데 그건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여전히 그 전반적으로 이 반도체나 IT 쪽 이제는 조금 돌아선 데 대해서는 두 가지 다 같이 긍정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같이 추가 의견 있으세요, 이승복 주임님? 저는 하이닉스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하이닉스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이닉스란 이름이 아니라 만약에 현대전자라고 아직까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혹시 현대그룹 쪽에서 인수를 할 생각을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에 현대중공업이 하이닉스를 인수하면서 그 전에 이제 현대오일뱅크나 현대종합산사를 인수했고 그다음에 현대차가 현대건설을 인수하면서 옛날에 현대그룹의 그 꿈을 다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오히려 그래서 물론 장중에 한다 그랬다가 다시 안 한다 그러면서 장중에 변동성은 많이 보이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좀 현명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대중공업 측에서. 왜냐하면 지금 옛날에야 뭐 문어발식 경영이 좀 통했지만 지금은 철저하게 이 수직 계열화에 대한 계열사만이 좀 무언가 서로 도와주는 쪽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이닉스에 대한 포기는 되게 잘했던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6시까지 이제 공시를 요구를 했는데 글쎄 가장 지금 강력한 LG가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LG요? SK가 아니라요? 네, SK는 이미 좀 아닐 것 같고요. 효성 쪽에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LG 반도체랑 또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LG 쪽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차라리 뭐 STX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겠네요. 네, 그런데 그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해마다 쏟아붓는 그 자금을 어떻게 STX에서 지원할지는 좀 염려되는 부분이고 LG 쪽에서는 LG전자 가전제품이 어느 정도 약하다 보니까 하이닉스를 인수해서 반도체 쪽으로 한번 키워보겠다 이런 사실 욕심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하여튼 하이닉스는 정말 계륵이네요. 혼자 빠지지 또 증시를 이렇게 빠지게 하지. 오늘 하이닉스가 5%나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상승한 코스피가 참 대단할 뿐입니다. 자, 업종별 다른 얘기도 해보고 싶은데요. 정재훈 대리님 정리해 주실까요? 예, 사실 이제 내일부터 실적 시즌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실적 시즌에 있고 나서의 외국인들의 움직임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하면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가져갈 텐데 만약에 좋지 않게 생각이 된다면 최고의 실적을 내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실적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2분기 실적이 좋지 않게 예상을 다 알고 있는 시장에서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의 현물에 대한 매도 매수에 대한 부분 또 시장에 대한 매도 매수를 저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부분하고 더 보셔야 될 점은 환율이 계속해서 지금 최저치 근처에 달성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사실 여기 관련 종목들 그 CJ 제일제당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대한통운을 통해서 급락을 했다가 지금 조금씩 반등이 나고 있는 부분. 제가 제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반기 원화 강세의 기조에 들어서게 되면 지금 오히려 대한통운과 같은 그 이슈가 생긴 CJ 제일제당 같은 종목들은 좀 사놓으면은 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어제 그 뉴욕 선물 가격, 원유 선물 가격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전략적 그 비축률을 풀면서 그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다 만회하고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부분에서 저희가 확인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원유 가격이 $90 밑에서 어느 정도 큰 지지선이 있다는 점과 함께 또 한 가지는 경기가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원유에 대한 가격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부분. 따라서 오늘 정유주 SO인이나 GS 같은 경우 어느 정도 반응이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왔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뭐 그 그룹사 쪽엔 돌바락제에 의해서 오늘 상승폭을 가져가지 못했지만 이렇게 그 원유 가격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차화정 그동안 주도주에 관련된 업종을 관련해서 한번 면밀히 좀 살펴봐셔야 될 것 같고요. IT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ISM 제조업 지표 좋게 나오고 하반기에도 IT가 좋을 거 예상이 되지만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살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분할 매수 쪽으로 이제 사서 물량을 모으는 거 그리고 또 하반기까지 그 물량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이 움직인다고 해서 따라잡기를 하거나 그런 이제 전략보다는 차분하게 빠질 때마다 모으는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IT 업종 중에서 가장 좀 저조한 업종이 LED 관련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LED 관련 업종이 저조한 이유는 여러분들 그 기간 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공급과 수요, 과공급과 과수요의 사이클을 항상 돌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LED 칩이 과잉 공급이 돼서 가격이 내려가 있는 사이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다시 수요 쪽이 좀 늘어나면서 공급이 타이트해지면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삼성전기나 LG이노텍 같은 종목들 올해 한 해 거의 죽을 쓰고 있습니다만 하반기 정도 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영역이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때가 되면 제가 다시 좀 추천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가장 크게 오른 것이 오랜만에 보험입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이렇게 언제 올라갔나요? 신고가를 보인 종목이 오늘 3개나 됐는데 보험에 대해서 하반기에 대한 질문 많이 하실 것 같네요, 팀장님. 보험주는 뭐 하반기까지도 좋죠. 근데 이게 일단은 뭐 1, 4분기 오늘 그 보험주 지난주부터 계속 좋았는데 제가 좋다고 말씀드리지 왜 좋은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일단적으로 크게 이제 생보사와 손보사가 있는데 가장 쉽게 우리가 손해보험부터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그 작년 실적이 좋았죠. 왜냐면 작년 겨울에 워낙 추워가지고 사람들이 차를 끌고 밖으로 안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도 작았고 또 하나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그냥 실생활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저께 정부에서 나온 이야기도 그 가속, 엑셀레이터 쉽게 말하면 가태료를 올리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 실제적으로 차를 예전보다는 약간 운전을 조심히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 수치에 나오는 이제 자보 손해율이라 그러는데 자보 손해율 자체가 한 68% 정도 내려갔다는 말이죠. 시장과 생각과 달리. 그런 보험사는 쉽게 말해서 사고가 덜 나니까 돈이 안 나가죠. 그러니 돈을 버는 거고. 또 하나가 보험사 쪽에 이제 생보사로 봤을 때 6월 1일부로 실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실손보험 암보험료를 인상을 했습니다. 암보험료 인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또 요새 계속적으로 대우 외환이라 그러나요? 이게 안 좋은 게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좀 실적이 안 내려갈 것 같았는데 실제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단은 뭐 실적은 이렇게 제가 생활에 와닿는 수준으로 와닿는 식으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린 거고, 삼성화재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험 그 대장주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지금 52주 신고가입니다. 지금 보니까 1분기 실적을 보니까 지금 보험사들은 보통 3월 결산법인이라서 이제 4, 5, 6이 1분기가 되는데 벌써 4월달, 5월달에 1분기 목표치 상사를 벌써 다 해버렸더라고요. 대략 2천억 정도가 나와가지고 원래 뭐 1분기 예상 삼성화재에서 내놓은 예상 목표치의 한 85%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여전히 실적에 대해서는 그만 말씀드려도 될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좋으니까 기관들이 제가 사는 걸 봤더니 6월 이후에 지금 보니까 기관 쪽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40만 주입니다. 그래서 쓸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실적이 되기 때문에 뭐 수급적으로도 좋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예. 참 6월보다 다른 7월의 움직임입니다. 이제 2분기 실적 시즌도 도입이 되니까 그에 맞춰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겠습니다.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요. 이런 얘기는 다 알 거예요. 실적 발표 앞두고 업종별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다. 자, 그거를 좀 하나씩 풀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확실히 마음에 와 닿게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도입하는 우리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하나 좀 구체적으로 세워다 주시죠, 팀장님.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한 우리의 임하는 자세라 그러면 일단 실적을 조사를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조사는 뭐 우리 개인 투자자분이 하실 필요는 없고요. 어차피 정시에 나오니까 일단은 2, 4분기까지 실적이 좋았던 걸 한번 살펴본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설이라든지 건설이 아니죠. 보험, 건설은 이제 향후 3, 4분기에 대한 기대감이고 그리고 이제 보험, 금융 섹터,
그리고 기존에 사실 우리가 많이 갖고 있던 차화정도 실제는 그냥 괜찮습니다. 근데 그 전에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가 좋긴 합니다만 약간 빛이 가려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IT는 여전히 안 좋습니다. 그런데 정리하면은 지금 현재 주도 업종으로 부상되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내수주들은 그나마 실적이 좀 괜찮았고 또 하나 화학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차화정은 1분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2분기는 조금 안 좋았을 뿐이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좋다. 경기가 살아가면 좋다. 그렇게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적은 잘 정리가 됐죠. 그렇다 그러면 앞으로 그 시장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시장 자체가 기존에 갖고 있는 실적이 앞으로도 좋아질 종목, 내수가 되겠죠. 네. 건설, 보험이라든지 금융주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세가 살아있는 한 가져가는 전략을 가져가는 게 좋고 차화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동차 한다면 문제는 자동차입니다. 문제란 표현을 제가 써도 죄송한데 이 현대차, 기아차나 지금 여타 무슨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는 약간은 이 FTA 한 이후 FTA 효과가 좀 있었고 약간 오버슈팅이 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지금 바로 따라붙기에는 조금 저는 부담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펀드 매니저나 어떤 기관이나 외국인 연기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동차는 대략적으로 지수가 2200포인트가 딱 안착하는 순간 매기세가 몰릴 것 같은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지금 받쳐주기 때문에 자동차는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유는 하고 있을 때 하되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건 조금 부담스럽다.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뭐 화학 두 가지 남았는데 하나는 정유 쪽은 뭐 웬만하면 이제 고개 들었으니까 매수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리가 확 되네요. 이제 2분기까지 좀 좋을 것 같은 업종 우리가 판단해봤고요. 안 좋을 것 같은 거는 아시다시피 IT입니다. 이제 지금 이후에 좋아질 것까지 같이 알아봤고요. 2분기 이후, 3분기 이후에는 좀 내수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차는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리를 하시길 바라고요. 이수복 지임님. 네. 저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임하는 자세라면은 결국 이제 제가 4월 달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시즌은 기간 장세다. 그래서 기간이 잘 매매하는 종목을 매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이제 그 보험주 말씀하셨는데 사실 작년에 겨울에 날씨가 추워서 자동차를 덜 끌었기도 했지만 기름값이 많이 올랐던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다시 이제 기름값이 인상 조짐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반기에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더 추구를 할 것이다라고 해서 오히려 보험주에 대한 기대심은 좀 더 커질 것 같고요. 저는 조금 간단하게 테마주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밤에 이제 동계올림픽의 그 이제 개최가 결정이 나게 되는데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물론 실명 매물이 나오고 또다시 4년도를 기억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오히려 저는 철도주 쪽으로 매기가 이동하지 않을까. 특히 4월 달에서 7월 11일로 지금 브라질 고속철도가 연기가 되면서 7월 11일 날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 28일인데요. 여기에 맞물려서 만약에 평창 올림픽이 유치가 성공이 된다 그러면 그쪽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매매 주체를 보면 선물 예수금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이 선물에 대한 외국인의 움직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밤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될 것 같아요. 네, 정재훈 대리님, 예.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미국 시장의 움직임인데요. 최근 그 7월달 그리스 사태 이후에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이제 그 자리를 지킨 모습들은 오늘 뭐 이번 주에 크게 미국 시장을 걱정할 부분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드린 7월 중순 이후에 이제 그 부채 상향 한도에 대한 부분은 늘리는 부분에 대한 그런 이제 과정들이라든지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 시즌 이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날 그 2분기 실적 시즌 그 가운데 외국인들의 현물 움직임 이런 부분들의 단기적인 움직임들을 포착을 하면 저희가 지금 매매할 수 있는 부분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반기는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화학 정유주 외에 그 중국 내수주 같은 이런 업종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원화 환율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 위주 좀 이렇게 주도주까지 올라간다고 보기는 뭐하겠지만은 그거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업종들이 하나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선침의 관점에서 LED는 하반기 들어서 좀 돌아설 수 있는 부분. 따라서 아무도 안 살 때 미리 사놓으면 예전에 뭐 대림 산업이나 건설주 수익 나시는 거 보셨겠지만 저희가 좀 더 기관이나 외국인들을 상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LNS 파트너스의 하창봉 팀장께서 도움 말씀 주셨고요. 우리 투자증권 성재훈 대리님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